얼마 전에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던 사고입니다. 때는 1월 20일 새벽 0시 20분쯤입니다. 이쪽에 잘 보세요. 보겠습니다. 1월 20일 0시 20분 조금 지났네요. 자, 차들이 지나가고요. 오토바이가 하나 올 겁니다. 오토바이는 좌회전 할 거예요. 좌회전 깜빡이 켜고 좌회전 차로에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천입니다. 아이쿠, 이런. 허허. 어떤 사고였을까요? 다른 각도의 CCTV 영상 보시겠습니다. 다소 엄청 충격적입니다. 엄청 충격적이에요. 엄청 충격적입니다. 뉴스에서 뉴스에서 이 사고 보셨죠? 좌회전 차로에 서 있었고요. 신호 대기하고 있었고요. 깜빡이 켜고요. 차가 와서 그냥 들이받아 갖고 사람은 30m 날아가고요. 오토바이는 50m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가고 한 500m 가서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살펴보더니 도망갔어요. 그리고 약 2시간 후에 그곳에서 한 1km 떨어진 지점에서 경찰에게 검거됐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1년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당시에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답니다. 사고 낸 운전자는 0.069%였답니다. 저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젊은 분이에요. 20년 지기 친구분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친구랑 저는 평소에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음주사고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지? 그래, 음주는 무겁게 처벌해야 돼. 그런 얘기를 평소에 주고받았었는데 제 친구가 음주 차량에 희생됐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왜 이렇게 음주사고 끊이지 않는 걸까요? 지금 떠나간 친구의 형님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지금 올려놓으셨답니다. 2월 24일까지가 이제 마감일이래요.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사고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될까요? 저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해결되는 게 될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윤창호법이 생겼잖아요. 2018년 12월에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예전에는요, 최고로 7년 6개월밖에 처벌을 못했어요. 사망사고를. 음주 사망사고를. 지금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잖아요. 윤창호법 그 자체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이에요. 3년부터 30년까지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사고 말고요. 이 사고는 음주 사망사고에 뺑소니까지 있죠. 뺑소니 사망사고 5년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 사고는 윤창호법이 적용될지 안 될지 명확치 않습니다. 왜? 음주 수치가 0.069%이기 때문에 이거는 윤창호법 적용은 나중에 봐야 알아요. 술 마셨다고 전부 다 윤창호법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수치가 일단 좀 많이 높아야 돼요. 그러나 뺑소니가 있기 때문에 처벌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 말고요. 피해자 잘못 없는 정상적인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술이 너무 많이 취해갖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음주 사망사고 이렇게 했을 때 징역 몇 년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징역 3년이라는 의견이 32%, 4년이라는 의견이 6%, 5년이라는 의견이 24%, 7년이라는 의견이 16%, 10년이라는 의견이 22%였습니다. 윤창호법 생기기 전에는 불편한 9단 공식이 있었어요. 그것도 제일 쉬운 2단이에요.
2일은 2, 2는 4, 2, 3, 6, 2, 4, 8, 2, 5, 10 이런 식으로요. 제가 쭉 음주 사망서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한 사람 사망하면 평균이 2년이더라고요. 두 사람이면 4년, 세 사람이면 6년. 그래서 불편한 구단의 공식. 윤창호법은 최소한 3년 이상이죠. 무기 또는 3년 이상. 음주사고, 특히 사망사고는 엄하게 처벌해야겠다. 전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그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무거워진 거 몇 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한쪽은 대전 쪽으로 가고요. 한쪽은 판교 쪽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곳에서 아이고. 네, 이 사고입니다. 30대 초반에 이제 결혼을 몇 달 앞둔 젊은 여성분. 본인 잘못 하나도 없어요. 다른 차가 딱 때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차 때려갖고 내 잘못 하나도 없이 그 차를 세우고 가서 이제 그 상대편 운전자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흰색선 밖에 갓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빵 때리고 붕 쏘졌다가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때 2019년 10월 27일이니까 2018년 12월에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윤창호법에서 무겁게 처벌돼야 되죠. 저 운전자 자기가 여기를 사고 낸 것도 잘 몰라요. 경찰서에서 제가 오늘 왜 여기 있나요? 뭐 이럴 정도로 기억을 못할 정도로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판결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96% 만취 상태. 본인이 기억을 잘 못해요. 술에 취해서 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고속도로 왼쪽 가장자리에 설치된 백색 실선을 넘어 갓길로 돌진한 과실로 그래서 꽝 들이받아서 사망했어요. 옆에 다른 사람도 다친 사람 하나 있어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유족들은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엄마 아빠는 형사비 안 해줬어요. 마지막에 판결 선고하기 하루 전에 기습적으로 3천만 원을 공탁 걸었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이 공탁금 안 받을 거예요. 공탁금 되돌려줄 테니까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진정서라도 냈을 텐데. 근데 기습적으로 하루 전날 공탁하는 바람에 유족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공탁 걸렸다는 것이 나한테 통지 오는데 며칠 걸리거든요. 사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사고 냈다.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근데 3천만 원 공탁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징역 몇 년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징역 3년이라는 의견이 32%, 4년이 6%, 5년이 24%, 7년이 16%, 10년이 22%였는데요. 저 사고에 대해서 판사는 3천만 원 공탁 걸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겨우 4년 받았어요. 그래놓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항소 기각. 그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상고 취하해서 그대로 징역 4년. 겨우 징역 4년이에요. 합의도 안 됐는데. 저 때는 아직까지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아직까지 예전의 기준이 아직 좀 머리에 잔상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판사들한테. 2일은 2, 2는 4. 그래도 옛날 기준에 하면 두 배나 높인 거잖아.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얼마 전에 또 다른 사고가 있었습니다. 터널이에요. 터널 1A네. 1A. 이 뭐야? 다시. 역주행차. 이 차가 역주행 들어왔어요. 시속 160이 넘는데요. 새벽 2시에 딸이 20대 딸이 엄마 가게 문 닫고 도와주고 앞엔 딸이 가고 엄마는 뒤에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주행차. 딸 차는 이쪽으로 와서 뒤집어지고 요 차는 그대로 왔고 엄마 차를 또 들이받았어요. 터널을 역주행해서 이런 사고. 딸은 엄마가 보는 앞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변호사님, 제 사촌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 정확히 몇 %인지 몰라요. 음주의 역주행 160이 넘어요. 제한속도 70. 딸 차를 먼저 들이받고 계속 밀고 와서 어머니 차를 또 들이받았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12월 24일에 이렇게 그때 상대도 많이 다쳤기 때문에 구속은 안 되고요. 네, 좀 어느 정도 치료가 돼야 구속하죠. 그 후에 연락이 없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27일 변호사님 5년 선고받았대요. 5년. 아 참나. 고속도로에서는 4년. 이거는 5년.
항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피해자 측에서는 항소가 안 된대요. 그렇죠. 피해자는 항소를 못 해요. 형사사건은 검사와 피고인이에요. 그래서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해자는, 유족들은 검사한테 가서 항소해달라고 해야 돼요. 피해자가 직접 항소는 안 돼요. 아, 울분이 터집니다. 피고인은 또 너무 무겁다고 항소까지 제출했대요. 이게 맞는 겁니까? 검사가 형이 너무 적다, 항소하겠다고 안 하던가요? 형사합의 됐나요? 형사합의 저쪽에서 시도도 안 했고 우리도 의지가 없어 절대 안 합니다. 검찰에서 항소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살펴보니까 피고인만 항소한 걸로 나와요. 검사를 만나봐야 될까요? 1심 판결 언제 선고됐나요? 12월 20일. 그럼 27일이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얼른 찾아가 보세요. 오늘이 항소 마감일이네요. 검사가 항소 안 했으면 가해자는, 가해자면 혼자 항소하잖아요? 그러면 불이익 변경 금지에서 항소에서 더 높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항소 기각되면 그냥 5년이 되든가 아니면 깎아주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내일 검사가 항소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님, 공판길이 잡혔어요. 피고인만 항소를 했네요. 피고인만. 아이 참나. 검사한테 찾아가서 항소해 주세요라고 했어야 되는데 유족들이 너무 슬픔이 많아서, 그래서 그냥 법정에도 가기도 싫고 모든 걸 체념한 상태래요. 사촌 오빠가 지금 이렇게 분주하게 알아보겠는데 엄마는 그냥 넋을 잃고 계시대. 그러니까 검사한테 찾아가지도 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항소 기각되겠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더 무겁게 처벌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판사가 아니 이걸 징역 5년이라고? 이건 최소한 10년 이상 했었어야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딱 하나요. 항소 기각.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1심에서 형을 높이 선고해야죠. 적어도 10년 이상 선고해야 되죠. 만약에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아마 징역 한 20년 정도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는 딸랑 징역 4년, 징역 5년.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판사님들이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해야 돼요. 만일 형사합의 됐다고 그러면 징역 한 4년, 5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형사합의 안 됐고, 근데 겨우 딸랑 3천만 원 공탁 걸었다고. 그런 걸로 저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 가해자는요, 형사합의 안 됐는데 나중에 항소심에서 또 한 3천만 원 공탁 걸고 또 한 1년 또 깎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습적으로 공탁 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진정서는 한번 내세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리고 혹시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공탁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해자의 돈은 정말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안 받을 겁니다. 더 높게 처벌하지 못하는, 형량을 더 높이지 못하는, 그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게 진정서 한번 더 써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께서 징역 3년이 32%, 징역 4년이 6%, 징역 5년이 24%, 징역 7년이 16%, 징역 10년이 22%. 왜 이쪽으로 못 가는 겁니까? 왜 이쪽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거기 100만 명이 간다 하더라도 그거 해결 안 돼. 그거는 법을 새로 만들자. 그래서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은 판사들은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냥 판사가 윤창호법이네. 그래. 공탁 걸었네. 3천만 원. 징역 4년. 형사합의 안 됐고 공탁도 안 됐네. 이 사건에 혹시 공탁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촌 오빠는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세요. 얼마 공탁을 걸었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형사합의가 안 됐어요. 이런 거 징역 5년. 그러면 다른 판사들도 지난번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징역 4년 선고했지. 지난번에 여기 터널에서 역주행차도 이것도 징역 5년 선고했지. 나만 너무 많이 선고하면 나만 욕먹는 거 아니야? 그래, 전국적으로 형량을 맞춰야지. 그러면서 이런 나쁜 판결들에 의해서 다른 판사들 다음에 또 다른 사건에서 또 그대로 따라갈까 봐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판사 한 분이 진짜 제대로 최소 10년 이상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이번 사고는 법원에서 어떠한 형이 떨어질까요? 물론 이번 사고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음주 수치는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음주 수치는 0.069%인데 뺑소니가 있어서 좀 다른 사건하고 같이 볼 건 아닙니다만은,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저 오토바이 운전자.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실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영상을 올려주신 20년 지기 친구분, 그리고 동분서주 뛰고 계신 망인의 형님과 그 가족분들의 아픈 마음에 위로의 뜻을 같이 전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어떤 판결이 선고될 것인지 같이 지켜보십시다.